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대표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장의 분석가들은 메타가 10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127조 원이 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메타의 개발팀이 릴스 내에서 광고 포맷 등을 개발하며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추후 메타버스 시대가 성장함에 따라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면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 부담감도 줄어들면서 비즈니스 창출 계획도 다각화될 것입니다. 현재 메타에 투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제로 존버하고 있겠죠? 최근 메타의 주가는 반토막보다 더 크게 잘려나갔습니다. 메타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한 함께 경쟁 중인 틱톡과 유튜브의 숏비디오 부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점유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유저 이탈과 고금리 상황에 의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뭐야, 나 개같이 물렸다고 지금 놀리는 거냐? 단기적인 전망이 계속 쓰레기 그 자체다 보니 기존 주주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죠. 그런데 메타의 현재 주가는 S&P 500 주가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더 와닿게 말하자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대표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메타는 상당히 많은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자체가 SNS죠. 즉 온라인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조차 메타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비용 절감을 감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진짜 어이가 없다, 왕개미야. 시장에서 현재 메타가 조금씩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메타의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자린고비로 빙의하겠다는 소식이 한몫하고 있죠. 라떼도 생선 천장에 걸어놓고 물에 불린 밥만 먹고 그랬. 메타는 지난달까지 전체 직원의 13% 이상을 내보내면서 내년 1분기까지 채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어요. 시장의 분석가들은 메타가 10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127조 원이 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맞았던 메타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광고주들이 메타에서 광고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이익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메타의 플랫폼인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추가적으로 광고 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존과 틱톡, 구글 등 대표적인 광고 기업들과의 매출 발생 정도를 비교했을 때 메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를 가장 위협했던 틱톡의 인기가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SNS 이용자들이 메타의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어요. 또한 내년에는 틱톡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실적 하락세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진짜 틱톡이 왜 잘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어. 전 세계 MZ세대들의 상징과도 같은 플랫폼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셔야죠. 현재 틱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자 수 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어요. 또한 메타의 개발팀이 릴스 내에서 광고 포맷 등을 개발하며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뜻은 내년부터는 릴스가 수익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메타는 현재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이용자들을 이용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메타버스 기기 사업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기는 현재까지 신규 산업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생산 정도에 따라 가격과 퀄리티가 결정되죠. 추후 메타버스 산업이 확대되게 되면 메타는 현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기 산업의 점유율을 독점에 가깝게 차지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통한 발전이 앞으로도 가장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메타의 업무용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업무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미 수요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메타가 MS와 기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재 VR 기기의 가격인데 아직까지는 생산 공정과 관련 기술 인력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후 메타버스 시대가 성장함에 따라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면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 부담감도 줄어들면서 비즈니스 창출 계획도 다각화될 것입니다. 근데 나도 사용해봤는데
무겁고 비싸기만 하고 누가 쓰는지 모르겠다. 메타버스 이용자 수 30만 명밖에 안 된다던데 메타 내년에 망하는 거 아니냐? 네, 단기적인 전망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신산업의 구조화와 발전에 앞서는 기업들은 항상 현금 흐름과 여론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투자자라면 해당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이 되겠죠. 또한 메타는 광고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큰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메타버스의 시도는 시장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최근 테슬라의 모습처럼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메타가 하게 된다면 미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큰 수익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증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강한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여러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의 자본 흐름은 항상 산업 전체에 큰 변화를 주는 기업에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들까지 모두 주가에 반영하여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것처럼, 기술 혁신 기업들은 언제나 기대감과 비전에 의해 가치가 상승합니다. 메타가 SNS 사업에서 한계에 다다랐지만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비전을 새롭게 내세우지 않았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메타버스로 인한 주가 하락보다도 추후에 더 큰 주가 하락과 가치 상실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 기업은 비전이 생명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나아갈 수도 없고, 현재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비전을 상실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대기업은 바보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타 역시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투자 금액을 낮추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큰 반응이 없는데 왜 투자 금액을 낮추지 않는 거니? 반대 아니냐? 메타 똑똑하며. 다른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VR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보이는데 굳이 멈출 이유도 없고, 미래의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시장에서 초기 시장 선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현재와 같은 신사업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 역시 처음에는 비웃음과 욕이 대다수였어요. 실질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난 뒤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사용자 수 확대가 진행됐었죠. 그렇게 새로운 혁신 기술이 빛을 보고 난 뒤에야 사람들은 환호하고 인정했었습니다. 틱톡도 그렇죠. 처음에 중국인들만 하는 거라고 하면서 비웃고 욕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MZ세대들한테는 필수 앱이 되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도 단순한 동물입니다. 언제 유행하고 언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다고 판단되고 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확고하다면 주가가 저평가 상태일 때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개이득이겠죠? 묘하게 설득력이 있구나. 메타의 방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함께 경쟁한다면 메타에게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현재 가상현실 관련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해당 기술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애플과 구글은 AR 기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R은 증강현실로 실제 세계에서 3차원적인 요소가 겹쳐지는 것을 뜻하죠. VR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로, 다른 기업들과 메타의 방향성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현재 갖춘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와 동시에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산업 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싸워 나갑니다. 메타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VR 기기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가상세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이 차별점으로 작용하죠. 또한 투자 금액과 비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도 메타는 메타버스가 가장 주력한 사업으로 계획을 이미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능력과 속도가 당연하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해당 산업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 해당 산업에 대한 본질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좋은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분석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절대 없기 때문이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